여러분 안녕하세요. 허슬테크의 이원진입니다. 오늘은 편집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편집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다면은 이 편집을 처리하는 컴퓨터가 필요한데, 이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편집 시스템이라 하면은 그때는 뭐 전반적으로 컴퓨터들이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낮았으니까 편집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맞춰야 되는 그런 컴퓨터들이 필요했어요. 일단은 영상 편집 카드라는 게 있었어야 됐었고, 뭐 캡처 카드, 뭐 이 편집 카드, 그러니까 편집과 캡처를 동시에 처리하는 카드가 있었는데, 그게 전문가용은 막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고 하여간 되게 비쌌는데, 일단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하드디스크가 되게 빨라야 됐어요. 왜냐하면 영상을 그 캡처하는 그 속도를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른 디스크를 썼어야 됐고, 그리고 이제 CPU는 뭐 말할 것 없이 좋은 걸 썼어야 됐는데, 지금은 컴퓨터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너무나도 상향 평준화되는 바람에 사실 아마추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거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. 막 무슨 편집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막 맥킨토시를 사야 되고 뭐 맥 프로를 사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, 맥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이널 컷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거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. 너무 비싸니까. 그거 말고도 그냥 PC, 윈도우 기반으로 훨씬 가성비 있고 저렴하게 편집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 편집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이 편집 과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과정은 바로 렌더링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편집을 다 마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의 파일로 뽑아내야 되거든요.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데, 뽑아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에다가 막 입혀놨던 뭐 효과, 뭐 필터, 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서 하나의 파일로 뽑아내는데, 이때 컴퓨터의 CPU에 굉장히 많은 연산이 주어져요. 그래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편집 시스템을 구성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, 일단 CPU에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이 CPU의 클럭 속도보다도 여러분들은 코어 수가 많아야 돼요. CPU에 그 비율을 하자면은, 이제 클럭 수가 높으면은 약간 스포츠카에 가까워요. 스포츠카.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. 클럭 수가 높으면은 일단 고성능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유리한데, 편집 과정에서 이런 렌더링 같은 부하는 어찌 보면은 스포츠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화물차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짐을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해요. 여러분들은 트럭처럼. 그래서 코어 수가 일반적인 뭐 그 인텔의 코어 i5 이런 CPU를 보면 대부분이 쿼드 코어예요. 즉 이제 코어가 4개가 있는데, i7 이제 코어 i7으로 올라가면은 코어가 뭐 6개, 8개짜리도 있나? 뭐 하여간 6개 이상 되는 코어들이 있는데,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쓰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, 저는 일단 i5나 i7을 아예 안 썼어요. 중고로 기업용으로 나오는 그 제온이라는 프로세서가 있어요. 원래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쓰라고 만든 그 CPU인데, 제 거는 코어가 8개예요. 8개. 그래서 옥타 코어, 8코어이고, 거기에 이제 인텔에서 뭐 자기들이 이제 만드는 그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을 쓰면은 논리적으로는 2배가 돼서 이제 16개의 코어로 윈도우에서 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, 지금 이 시스템을 쓰기 전에는 림필드, 그러니까 초창기 i5를 썼었어요. 그때랑 비교해서 어도비 프리미어로 렌더링을 걸잖아요. 거의 4배 이상 빨라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그러니까 1시간이 들었던 작업이 15분이면 끝나요.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, 빨리빨리 편집이 완료되는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이제 이걸 업로드 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된 거예요. 이 제온이라는 CPU는 중고로 구하면은 이제 저렴하게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, 특히 요즘 중국의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타오바오라든가 뭐 이런 데 통해서 그 중국 내에서 풀린 그 제온 CPU 가져오면 굉장히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. 뭐 국내 뭐 용산 이런 데 가서 구해도 그렇게 엄청 비싼 편은 아닌데, 최대한 싸게 구하려면 직구가 제일 좋고, 이제 세대가 좀 나뉘어요. 제온도 왜 그 코어 시리즈들도 옛날에 뭐 림필드, 무슨 뭐 샌디 브리지, 아이비 브리지, 뭐 하스웰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듯이 그 아키텍처가 그걸 따라가요. 제온도. 제가 쓰는 건 이제 샌디 브리지 시절에 제온 E5 2670이에요. E5 2670 맞나? 2670?
하여간 10만원 초반대 CPU를 구했던 것 같고, 이거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보드가 대신 좀 비쌌어요. 왜냐하면 이 제온하고 동시대 그 i7하고 CPU 그 소켓 수가 같은데 대부분이 고사양 보드거든요, 이 제온이 맞는 보드들은. 그래서 X79 칩셋을 쓰는 중고 보드를 이제 구해서 거의 한 25만원 가까이 줬던 것 같아요, 아수스. 지금은 X79가 아니라 X99에다가 그 다음 세대 제온을 꽂아서 써도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을 거예요. 하여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어디 보자, 제온 CPU에 그 제온한테 맞는 그 메인보드, 그리고 SSD,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영상 효과 같은 걸 입힐 때 그래픽 카드, 특히 엔비디아 쪽에 그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쓰면 이제 쿠다라는 그 하드웨어 가속을 쓸 수가 있어요.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좋고,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거 안 쓰거든요. GTX 660인데 이 정도를 돈을 얼마나 들였지? 한 어디 보자, 한 60만 원 돈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물론 나머지 뭐 케이스랑 파워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거의 80만 원 돈 들인 것 같은데, 생각보다는 비싸지가 않죠. 이거 옛날에 편집 시스템 만들려고 그랬으면 막 4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. 지금도 그렇게 비싼 시스템들이 있기는 있는데,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레슨을 얻고 있는 분들이 쓸만한 시스템은 아니에요. 만약에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면은 어차피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환경에서 아마 일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은 장비 욕심 부리지 마세요. 그리고 제 옛날에 림필드 쓸 때도, 그리고 그 이전에 옛날 펜티엄 막 3 시절에도 영상 편집을 그때 집에서 찍은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동영상 가지고 막 했었는데, 그때는 렌더링을 걸어놓고 그냥 잤어요. 그러니까 밤에 그 편집을 다 끝내 놓은 다음에 렌더링을 걸고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스템이 느리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, 좀 약간 사양이 낮은 노트북으로 편집을 한다, 그냥 헝그리하면 헝그리한 대로 하면 돼요. 사실 이 장비가 막 엄청 6시간 7시간 걸리는 렌더링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우리 아마추어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냥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, 장비가 갑자기 막 여러분들의 콘텐츠의 퀄리티를 갑자기 높여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1세대, 2세대 코어 시리즈 정도 CPU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굳이 엄청 욕심내서 편집 시스템을 갖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만약에 욕심이 든다, 그럼 저처럼 그냥 저렴하게 중고로 제온 CPU들 코어 수 많은 거 막 8개, 막 12개짜리도 있고 그래요. 그러면 그거 하이퍼 스레딩으로 24개로 뜨거든요. 하여간 8개, 뭐 10개, 뭐 12개 이런 코어들을 구해서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. 그 100만 원 미만으로 다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봤어요. 실제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, 어도비 프리미어 환경에서 코어가 몇 개일 때가 가장 효율적인가, 이게 코어 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코어 수만큼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시죠? 이게 점점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완만해져요, 이 효율이. 그때 코어 8개에서 12개 사이가 가장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상 되면은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그 얻는 효과가 좀 미미해지고. 그리고 CPU도 중요한데 여러분, 램이 중요해요. 램이 빵빵해야 돼요. 이 편집 작업할 때 램이 모자라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. 저는 이제 32기가 쓰고 있는데 지금 램 값이 좀 올라서 약간 비쌀 거예요, 램이. 맞아, 램을 완전 까먹었네.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최소 16기가, 32기가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편집 시스템은 일단 결론을 내리자면은, 여러분들이 10년 된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면은 일단 있는 대로 써라.
전체 있는 대로 써라. 그렇게 안 느려요. 지금 요즘 근 8년간 그 코어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스템들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. 지금 오래됐어도 이 구동하고 뭐 편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전력 소모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연산 속도가 지금 옛날 저 어릴 때처럼 막 3년 되면 막 못 쓰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뭐 샌디 브릿지나 뭐 림필드 이상 2010년 이후의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면은 그냥 일단 써보세요. 그리고 내가 진짜 만들 영상이 많은데 렌더링 시간 때문에 내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막 뼈저리게 느껴진다. 그러면은 중고로 제온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세요. 딱 한 예산 한 100만 원 잡고 이 중고 보드 뭐 제온 프로세서 이런 거 구하시고 램 빵빵하게 꽂으시고 그러고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. 막 맥 프로 막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맥 프로 파이널 컷 쓰실 거 아니면은 그 돈 쓰시지 마시고 있는 대로 헝그리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.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. 그 예산으로 차라리 영상과 이 소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장비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시스템에 대한 그냥 저의 간단한 생각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. 허슬텍 이원진이었습니다. 원진 아웃.